일제시대 별난사. 중국인들에게 일본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김좌진 등의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예하신민단 독립군을 주축으로 한 만주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등 간도의 일본과 벌인 전투입니다. 일본은 중국 마적이 일으킨 훈춘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는데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길림성 화룡현 내의 여러 지역에서 교전했고 청산리 골짜기에서 독립군은 일본군과 교전을 합니다. 1919년 8월에 서일, 김좌진, 이장령, 김규식, 최해, 정훈, 이범석 등은 만주에서 북로 군정서를 조직했고 북만주 일대에서 주로 활약했으며 자체적으로 사관 양성소를 운영해 이범석 등에 의해 병력이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주와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밀림지대인 지린성 왕청현 서대파구에 본부를 두고 있었으며 본부에서 약간 떨어진 야산 구릉에 사관 양성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화룡현 청산리는 조선인 교민이 많이 모여 사는 동간도의 연길과 용정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사방을 에워싼 산은 산세가 험하고 복잡했고 산악 뒤편으로는 울창한 숲지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대한군북로독군부의 홍범도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간도 일본 영사관을 습격해 다수의 부상자를 내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일본은 중국으로 본격 출병할 음모를 꾸미는데 삼둔자 전투로 중국에 불법으로 침투했다는 중국인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겸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만주 군벌 장조린에게 중1 합동수색대를 편성해 독립군을 색출하자고 제의했고 장조린은 머뭇거렸지만 마지못해 중1 합동수색대를 편성했지만 길림성장 서정님이 반대하는 등 내부 반발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 7월 11일 노두구에서 일본 영사관 병력이 홍범도의 소규모 중대에게 전멸당하자 일본은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는데 독립군과 한반도 내에 큰 전투가 벌어지면 식민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수립하지만 대병력이 도강하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어 훈춘 사건을 조작했는데 중국 마적 두목 장강호에게 돈과 무기를 주면서 훈춘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1920년 10월 2일 새벽 4시쯤 400여 명의 마적대가 훈춘을 습격해 40여 명을 살해하고 일본 영사관을 방어하고 일본인 1명과 수십 명의 한인 중국인을 납치하는데 이것을 한국 독립군의 소행으로 소문냅니다. 훈춘 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대규모의 병력을 간도에 투입해 검문 검속을 강화하고 한인 사회와 독립군을 탄압했는데 제19사단 9천여 명을 중심으로 모두 2만여 명에 달하는 군단급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비협조적인 중국군 사단도 존재했는데 중국 보병단장 맹부덕은 한국 독립군과 비밀 협상을 벌여 한국인 독립군들의 무장 해제를 시키지 않는 대신 조용히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8월 초에 비밀 협상의 합의에 따라 만주의 독립군들은 기존의 기지를 버리고 험준한 백두산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홍범도는 한 달이 걸려 화룡현 이도구에 도착했고 안무가 이끄는 군사들도 9월 말께 도착했습니다. 서일과 김좌진이 이끄는 대종교계통의 북로군정서는 1920년 9월 9일 사관 양성소에 사관 298명의 졸업식을 치른 후 백두산으로 향했는데 한 달 만에 450리기를 걸어 10월에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에 도착했습니다. 1920년 9월 7일 이범석과 김좌진은 병력을 이끌고 추위를 견디며 청산리로 이동했는데 훈춘 일본 영사관 습격 당시 도와주었던 마적 대엄기의 연락과 정찰대의 보고로 일본군 동지대의 이동 경로와 동정을 접했습니다. 1920년 10월 일본군 동지대 부대는 삼도구에 있는 북로군정서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용정 대불구 국자가 두도구 지역으로 진군해 왔는데 화력과 병력의 열세를 고려한 독립군은 피전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토벌 과정에서 한국인 촌락을 불사르고 동포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독립군 부대들은 결사항전을 결의하는데 일본군이 청산리 골짜기로 들어오자 김좌진은 대를 2개 제대로 나누었습니다. 제1제대는 김좌진이 지휘하는 본대로 비교적 훈련이 부족한 사병들로 편성해 산기슭에 배치했고 제2제대는 후위대로 연성대장 이범석의 지휘하에 백운평 바로 위쪽 골짜기 길목에 잠복했습니다. 북로군정서군이 매복한 지역은 지형지물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적을 기습하기에 적당한 지형이었는데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 마을의 노인들에게 독립군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8시 일본군 동지대에
또 다른 선발 보병 한 개 중대는 매복 사실을 모른 채 하루 전에 독립군이 행군한 길을 따라 백운평에 진입하자 매복한 독립군들의 일제 사격과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군이 은폐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응사하던 일본군 전위부대는 교전 20분 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군은 200명 정도가 사망하고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뒤이어 야마타가 지휘하는 본대가 도착하면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본대는 전위부대의 전멸에 당황해 산포와 기관총으로 결사적으로 응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군 측 피해는 늘어났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보병 2개 중대와 기병 1개 중대로 일부대를 편성해서 매복하고 있던 독립군의 측면을 우회 공격하려 했으나 아래에 있는 일본군은 불리했고 높은 고지 위에서 사격하는 한인 독립군은 유리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조준 사격하는 독립군에 의해 큰 희생을 치른 일본군은 소수 생존자들만 패주했고 이후 중무장한 야마다 부대의 주력 부대가 몇 차례 돌격을 시도했으나 고지에서 은폐 사격을 하는 독립군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도구 원루구에서는 홍범도 부대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김좌진 부대가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 400여 명과 교전이 거의 끝나 퇴각을 준비할 무렵까지도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을 만나 고전했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한때 남북으로 협공하는 일본군의 포위 속에 빠졌으나 재빨리 빠져나왔는데 일본군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총을 쏘아대며 허둥대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 400여 명을 사살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 매복한 북로군 정서군 제2제대의 정면과 측면을 산포와 기관총으로 공격했지만 엄폐되어 있는 독립군의 반격의 사상자만 늘어났습니다. 일본군 토벌연대 본대는 자기 편의 시체를 쌓아 은폐물을 만든 뒤 필사적으로 반격했으나 1200에서 1300명의 전사자만 더 내고 다른 수경지로 패주했습니다. 북로군 정서군은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는 일본군을 추격하는 대신 이도구 북밀구 갑산촌 부근으로 이동해 천수평에서 대항 중이던 일본군 기동중대 120여 명을 섬멸시켰습니다. 백운평과 천수평에서 거듭 승리한 독립군은 사기가 충천했는데 청산 이전투의 승리는 독립군 병사들의 영웅적 분전과 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지휘관들의 우수한 작전, 간도 조선인들의 지지와 성원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청산리 대첩이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산리 계곡의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천수평, 왈루구, 어랑촌, 고등하 등지에서 벌어진 대소 10여 차례의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도 왕청현에서 백두산 산록 사이에서 벌어진 10여 회의 전투에서 한국인 독립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훈춘 사건까지 조작하면서 도강했던 일본군은 청산리에서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6일간의 싸움 끝에 일본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냈는데 한국 측에선 일본군 전사자 1200명, 부상자 3300여 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군 연대장 간호 노부테로 일본군 육군 대령 외에 대대장 2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제19사단 사령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청산리 전투의 일본인 사상자를 전사의 1명, 부상 2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독립군 연합부대의 전사자는 130명이며 실종자는 200여 명이었고 부상자는 90여 명 정도였지만 청산리 전투에 종군했던 안정근의 보고에 의하면 10월 23에서 25일간 상방의 피해가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장세윤은 안정근의 보고를 토대로 일본군의 사상자는 400에서 500명 선이고 독립군도 이에 맞먹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추산했는데 청산리 전투의 결과로 일본군은 중국의 압력을 넣어 이들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독립군 부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얻어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해 만주의 한인 독립군 결집체와 연대는 해체되고 맙니다. 그 후 만주에서는 정예부, 참예부, 신민부가 활동하다 한족총연합회와 국민부로 개편되고 한족총연합회는 한국독립군을 만들어 북만주와 동만주에서 국민부는 조선혁명군을 만들어 남만주에서 활동했습니다. 1921년 1월 26일 홍범도, 서일지청천, 김좌진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러시아령 이만에 도착했는데 이범석 등도 이들을 따라갔고 2월 말 다시 아물주 자유시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던 김좌진, 김규식, 이범석은 함께 가지 않고 되돌아왔으며 김좌진은 만주로 되돌아와 적화방지단을 만들어 반공의 일선에 섰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이 단독으로 싸운 것이며 김좌진과 이범석이 그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가자 중 한 사람인 이범석이 회고록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에 우등불이란 다른 회고록에서 홍범도 부대가 전투 직전 도망갔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변명도 왜곡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전투 초반 북로군 정서를 제외한 다른 독립군 부대들은 피전론으로 전술적 후퇴를 했으나 북로군 정서는 물러서도 일본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없다고 보고 일본군과 일전을 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벽오동 전투 승전 후 전투를 피하던 홍범도 부대와 다른 독립군 부대 역시 어랑촌 결전부터 가담해 함께 싸웠는데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 정서군과 홍범도, 최진동이 이끄는 연합부대가 함께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범도 부대의 활약도 특히 눈부셨는데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1연대장 홍범도, 제2연대장 김좌진, 제3연대장 최진동 등의 연합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소설가 이광수는 청산리 전투가 오히려 간도 참변을 야기했다는 비평을 하기도 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장원인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청일 전쟁 당시 일본에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저항에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승리로 중국 사람들의 항일 정신을 고무시켰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중국인들이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중국인들에게 일본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청산리 전투였습니다.